안녕하세요. 고민하는 정우입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걸 광수님은 이 상황에서도 책만 팔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5급 공무원을 그만둔 이유부터 시작을 해서 낯설에서 보여준 이런 행동들에 대한 이유까지 모든 걸 책이랑 연관을 시키면서 책을 구매하고 싶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욕을 많이 하면서도 방송에 얼굴만 나오게 되면 어떻게든 책을 또 사주더라고요. 참 신기하기도 한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이용하기 위해 광수님도 이렇게나 노력을 하는 것도 같고, 그래서 그런지 이제는 부끄러움도 없어진 것 같다고나 할까? 아무래도 광수님이 공무원을 그만두고 새로 시작한 스타트업의 재정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뭐라도 잡아보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낯설까지 출연하면서 더욱 사업에 도움을 받고자 한 것도 사실이었던 것 같고, 근데 그러기에는 이미지가 너무 나락으로 간 게 아닌가 하는 거죠. 마지막 화에서 어떻게든 눈물로 마무리하면서 이미지를 챙기고는 싶었는데 결국 그런 이미지에 당한 건 순자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순자님도 몰랐던 게 아니고 믿고 싶었으니까, 순자님이 광수님을 너무 좋아했었으니까, 상황상 옥수님에 의해서 진실을 눈앞에서 봤다고 한들 그래도 광수는 나한테만큼은 진심이었단 걸 믿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정해진 결말에 의해서 형커는 아니게 되었고, 어찌 보면 처음부터 형커가 될 수가 없었던 거였죠.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완전 달랐으니까. 순자님은 그래도 이성을 찾겠다는 마음으로 광수님에게 진심이었고, 광수님은 처음부터 언제라도 마음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광수님 마음의 진심은 옥수님이 맞았던 거였고, 근데 옥수님은 가져질 수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순자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였잖아요. 광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말을 해보면 옥수님은 확신을 안 줬기 때문에 불안한 감이 있었던 거였고, 순자님은 100%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순자님을 선택한 이유였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안에서 만약 선택을 안 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본인이 뿌린 행동들 때문에 이미지 또한 안 좋아지니까, 그래서 확신이 있었던 순자란 사람을 선택하게 되면서 내가 그래도 진정성은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걸 속이고 싶어 했다는 거죠. 그러고서는 딱 여기까지 하면서 끝내고 싶었던 거였죠. 근데 문제는 끼리끼리 논다고 옥수님한테 똑같은 짓들을 하고 있으니까 옥수님이 가만 안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옥수님 또한 광수님한테 확신을 못 얻게 되었으니까 내가 한 짓이랑 똑같은 걸 당하고 있으니까 기분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못 가질 거 깽판이라도 치자, 이런 마음에서 순자님한테 장난질을 친 거였고, 어찌 보면 다들 인과응보가 맞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건 이 사람들이 인과응보에 대해서 억울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한 짓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옥수님 같은 경우는 최종 변론이 뭐였어요? 하남자가 아닌 상남자를 찾기 위해 나는 노력이란 걸 했을 뿐이다. 근데 하남자들만 있어서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냐? 결국은 이런 의미였잖아요. 그럼 광수님의 최종 변론은 뭐였어요? 그냥 알아보고 있었던 단계였고, 나는 모두에게 이렇게 할 거란 걸 미리 말을 해줬다. 그리고 결국은 순자 너를 선택할 건데 순자 넌 뭐가 문제냐? 이런 의미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둘 다 똑같은 사람인데 저 둘은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서로 먼저 확신을 주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였고, 그래서 이 둘의 목적이 다르니까 어떻게 될 수가 있냐 말인 거죠. 그럼 옥수님과 광수님 이 둘의 차이가 뭐냐 이거죠. 옥수님 같은 경우는 우리들도 다 알다시피 그냥 많은 표를 받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그리고 본인도 파리 비프를 하고 싶었는지 아니면 그거 뭐야 이상한 거 있잖아요. 픽업 아티스트. 참 이런 걸 가지고도 아티스트라고 불러야 하는 게 희한하긴 한데, 어쨌든 내가 모든 남자 꼬셨다고 나 이런 사람이라고 광고를 하고 싶었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이런 게 목적이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럼 광수님의 목적은 뭐였냐? 내가 하자는 대로 하는 만만한 여자 하나 있으면 꼬셔봐야겠다. 이러면서 회사 광고도 해야겠다. 이 두 가지가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극도로 이기심을 가지고 나온 사람 둘이가 하필이면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고 있으니 뭐가 될 거란 말이었던 거죠. 그래도 옥수님 같은 경우는 이미 광수님 머리 꼭대기에서 놀고 있었는데, 광수님 같은 경우는 그저 예쁜 여자만 좋아가지고 해볼래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순자님에게 모든 걸 털려버린 상황이 되었었고, 전 솔직히 말하면 어차피 옥수님도 같은 사람이니까 당연 싫은 건 맞는데
이번 24기에서 광수님이 가장 싫은 것 같아요. 진짜 그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 이미지 뭐라고, 그거 하나 포장하려고 눈물까지 거짓으로 흘리는 건 정말 짜치는 거 아닌가요? 광수님이 눈물을 흘린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순자님 끝까지 꼬시려고 눈물을 흘렸다, 모성 본능을 자극하려고 저런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던데, 어차피 같은 의미이긴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광수님의 눈물의 의미는 그냥 마음대로 안 되니까 짜증나서 그랬던 것 같다는 거죠. 더 자세히 말을 해보면 순자님이 멘탈 다 털린 다음에 다음날에 마음을 먹고 광수님에게 대화하자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광수님에게 질문을 많이 던졌는데 광수님이 순자님의 모든 질문에 대해서 변명만 하고 있는 거예요. 광수님 필살기 있잖아요. 상대방 정신 못 차리게 계속 본질은 없이 빙빙 돌려서 하는 말들. 암튼 이렇게만 계속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 솔직히 옥수님하고 차 안에서 한 대화 내용들, 이건 무조건 진심 맞잖아요. 순자님에게는 돌발적으로 나온 행동이었다, 진심 아니었다고 말을 했지만 전화하고 싶다, 본명 알고 싶다, 톡하자 이런 내용들, 이건 무조건 진심이 맞는 거고 그 상황에서 즐긴 게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더 확실한 건 광수님이 광수님 입으로 영철님과 대화하면서 직접 한 말들이 있었잖아요. 내일 되면 판이 뒤집힐 수도 있다고. 근데도 끝까지 아니라고 순자님한테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도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순자님한테는 내가 갑이다라는 걸. 그리고 순자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도 순자랑 만나면 내가 평생 갑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 그것 때문에 계속 변명을 하면서 나는 원래 순자 너밖에 없다, 이런 말들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였죠. 그래서 광수님은 이미 저녁부터 머리를 굴리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면서 이미 결론을 낸 상황이었던 거죠. 광수님이 자주 하는 말이 있었죠. 나는 계획적인 사람이다라고. 그래서 순자님의 대화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였고 그 상황에 여유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계획이란 게 참 마음처럼 쉽게 되는 게 아니었죠. 광수님 계획처럼 모든 게 쉽게 되었음. 공무원도 안 잘리면서 회사도 같이 운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공무원도 잘리고 회사 운영도 잘 안 되고 순자님한테는 결국 털리게 되고, 이런 거 보면 사람이 뭔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칼날을 잘 갈아서 뭘 하니 마니, 나는 잘못하면서 살아온 게 아니니 뭐니, 아무튼 알 수도 없는 이상한 말들만 많이 하면서 본인의 합리화는 끝장나게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순자한테만큼은 내가 주도권이 있다고 했던 상황도 결국 털리게 되었고, 그러다 할 말이 없게 되면서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없으니까 어린애같이 짜증에서 나오는 눈물이 아닌가 하는 거죠. 그리고 울기 직전에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었죠. 내 이미지 때문이 아니라 원래 저런 말 하면 그게 이유라고 말들을 하잖아요. 마지막에도 봐요. 차에서 노래 부르는 장면도 이제 어떻게 하지? 다 망했네. 에이 모르겠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미지나 챙기자 이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다 만나면서 사과나 하러 다니고 했잖아요. 근데 그 사과조차도 솔직히 사과하는 것처럼 보이던가요? 어떻게 사과하는 것조차도 똑같은 말들을 그대로 다른 사람한테 옮길 수가 있을까? 그리고 말끝을 다 흐리는 것도 봐요. 너무 귀찮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냐고. 사람들 꼬시려고 할 때는 의욕이라도 있으니까 그래서 똑같은 말들이라도 의욕적으로 한 것 같은데 사과하는 거는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너무 귀찮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광수님의 사과 또한 한마디로 진심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순자님한테는 또 내 모든 말이 진심이었다고 끝까지 우기고 있고, 근데 옥수님한테도 내 마음이 진심이라고 표현을 해줬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광수란 사람은 정말 극도로 이기적인 사람이구나. 남한테 상처 주는 건 괜찮고 내가 상처받는 건 정말 극도로 싫어하는구나 라는 사람인 걸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인지 알면서도 그래도 만나보려고 했던 순자님이 있었고, 순자님은 아직도 인스타에 광수님과 연관된 낯설의 장면을 계속 올리고 있더라고요. 이게 미련 아니면 뭐겠어요. 결국 형커가 아니게 된 상황에서 광수한테 노란한 게 쪽팔려서 그런 거잖아. 지금은 쪽팔림의 마음이 더 크지만 솔직한 심정은 광수님을 좋아했던 마음과 주변 시선에 의한 쪽팔림,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마음에서 계속 낯설 영상에 미련을 두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 또한 미련 때문에 아닐까 하는 거죠. 근데 순자님도 정말 웃긴 건 그 쪽팔림을 누가 만들었냐고. 본인도 뻔히 광수가 어떤 놈이고 어떤 행동을 한지 알면서도 본인이 좋아하는 마음이 더 커서 선택을 한 거잖아. 근데도 저렇게 영상을 계속 올리면서 광수에 대해 저격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저건 누가 봐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거죠. 그리고 광수님도 분명 순자님에 대한 사항을 알고 있을 건데도 모른 척하며 묵묵히 책이랑 노래에 올인하고 있는 거 보면 어찌 보면 형커가 안 된 게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원래 끼리끼리 만나면서 서로를 구제해주는 게 과학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분, 형커이길 원하는 사람도 많았었는데 어찌되었건 처음부터 이루어질 수 없었던 사람이었고 순자님은 언제까지 원망만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원망 계속한들 누구 하나 피해자라고 생각해줄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오늘 영상도 괜찮았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